최순옥 씨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숭늉 그릇을 바라보았다. 아침 식탁 위에는 김치와 콩나물 무침 그리고 어제 저녁 먹고 남은 생선 2토막이 전부였다. 남편 박재호 씨는 벌써 밥을 다 먹고는 입을 쩝쩝 다시며 숭늉을 들이켰다. 50이 넘은 아들 민규와 며느리 그리고 40대 후반인 딸 미숙이 며칠 전 다녀간 이후로 냉장고가 좀 비었다며 타박하는 소리를 어젯밤부터 들었다. 아니 애들이 와서 밥 좀 먹을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아깝다고 타박이야? 당신 눈에는 자식도 도둑으로 보여? 순옥 씨가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다. 재호 씨는 숭늉 그릇을 내려놓으며 눈을 부라렸다. 마트 가면 다 돈이야. 그 귀한 돈으로 냉장고를 채워놨더니 다 털어먹고 갔잖아. 돈 허투루 쓰는 걸 보면 속이 터져. 재호 씨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늘 이런 식이었다. 평생 돈돈돈 노래를 불렀다. 숨 쉬는 것 빼고는 모든 것에 돈 타령이었다. 순옥 씨는 가슴이 답답해왔다. 칠순을 훌쩍 넘긴 지금도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은 여전히 돈 귀신에 씌인 듯 살았다. 옷은 해지다 못해 기워 입고 속옷은 구멍이 나야 버렸다. 먹는 것은 늘 최소한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도 버리지 못해 순옥 씨 속을 태웠다. 냉난방은 꿈도 못 꾸었다. 여름엔 부채질, 겨울엔 솜이불 3개가 전부였다. 보일러는 동파 방지 수준으로만 틀었다. 자식들에게는 더욱 가혹했다. 어릴 때는 학용품 하나 제대로 사주지 않아 늘 친구들에게 빌려 썼고 변변한 옷이 없어 소풍 가는 날이면 기가 죽었다. 아프다고 해도 병원비 아깝다며 호통부터 쳤다. 자식들 결혼식 때는 축의금 한 푼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손주 돌잔치에 가서는 축의금 봉투에 빳빳한 5만 원짜리 한 장만 넣고는 생색을 냈다.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 때문에 상처투성이었다. 순옥 씨 역시 남편의 지독한 인색함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자식들 때문에 참는다는 생각으로 버텼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도 이유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 순옥 씨는 설거지를 하며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아들 민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였다. 당시 민규는 축구를 좋아했는데 운동화 밑창이 다 닳아서 구멍이 날 지경이었다. 친구들은 다 새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녔는데 민규의 낡은 운동화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여보, 민규 운동화 좀 사줘야겠어. 밑창이 다 떨어져서 발 다칠 것 같아. 순옥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재호 씨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다. 운동화? 멀쩡해 보이는데 뭘 좀 더 신겨. 멀쩡하다고. 구멍이 났다니까 민규가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해. 뛰어다니는데 지장 없으면 됐지. 돈이 남아돌아? 돈이 아들 다치는 것보다 중요해? 됐어. 있는 거나 신고 다니라고 해. 재호 씨는 단호하게 수옥 씨의 말을 잘랐다. 순옥 씨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순옥 씨는 자신의 비상금, 명절 때 친척들이 준 용돈을 털어서 남편 몰래 민규에게 새 운동화를 사줬다. 민규가 새 운동화를 받고 기뻐하던 얼굴은 순옥 씨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가 없는 돈으로 사줬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아이의 모습은 또 다른 싱처였다. 하루는 민규가 새 운동화를 신고 친구에게 자랑을 했다. 야, 나 새 운동화 샀어. 와, 프로스펙스 운동화잖아. 멋있다. 그때 재호 씨가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고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민규를 불러 세웠다. 너 그 운동화 누구 돈으로 샀어? 엄마가 사줬어요. 엄마가 사주기는 뭘 사줘? 다 내 돈이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돈을 써? 재호 씨는 불같이 화를 내며 민규를 때렸다. 민규는 영문도 모른 채 매를 맞으며 서럽게 울었다.
순옥 씨는 달려와 민규를 감싸 안으며 재호 씨에게 말했다. 애한테 왜 그래? 애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은 당신이 했지. 당신이 내 돈을 멋대로 썼잖아. 민규는 그날 이후로 새 운동화를 제대로 신지 못했다. 혹시 아버지가 또 화를 낼까봐 두려워서였다. 순옥 씨는 그날 이후로 민규에게 새 것을 사줄 수 없었다. 아들의 상처는 고스란히 순옥 씨의 가슴에 묻혔다. 딸 미숙이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 미숙이는 착하고 성실한 청년과 연애를 했고 결혼을 약속했다. 양가 상견례를 하는 날 재호 씨는 양복 대신 낡은 점퍼 차림으로 나타나 순옥 씨 속을 태웠다. 상대방 부모님은 고급스러운 정장을 차려입고 오셨는데 말이다.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 비용 이야기가 나왔다. 상대방 부모님은 예식장 비용이나 혼수, 신혼집 마련에 대해 시원하게 이야기하셨다. 이제 재호 씨가 대답할 차례였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아는 세상이니까 알아서들 잘하겠지요. 저희는 뭐 특별히 해줄 건 없고 축의금이나 잘 챙겨서 보태주는 수밖에요. 재호 씨는 빙빙 돌려 말했지만 결국 결혼 비용을 일절 도와주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상대방 부모님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미숙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였다. 상견례가 끝난 후 미숙이는 순옥 씨를 붙잡고 눈물을 쏟았다. 아빠는 어떻게 끝까지 이래? 평생 자식들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내 결혼식에 한 푼도 안 보태주겠다는 거야? 미수가 미안해. 아빠가 원래 돈에 인색하잖아. 친구들 아빠들은 딸 결혼식에 집도 해주고 혼수도 해주고 최소한 예식장 비용이라도 보태주던데 저는 뭐예요? 남편 될 사람한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미숙이의 울음 섞인 말에 순옥 씨는 가슴이 찢어졌다. 자신이 미숙이에게 좋은 아빠를 만나게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결국 미숙이는 상대방 집안의 도움과 자신들이 모아둔 돈 그리고 순옥 씨가 몰래 털어준 비상금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재호 씨는 결혼식 당일에도 축의금 봉투를 꽉 쥐고 절대 남에게 맡기지 않았고 피로연 음식값이나 기타 비용에 대해 계속 투덜거렸다. 하객들에게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순옥 씨는 전전긍긍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재호 씨는 미숙이에게 축의금 봉투를 내밀며 생색을 냈다. 네 결혼식 축의금이다. 이런 거 해주는 아빠가 어딨냐? 축의금은 물론 하객들이 미숙이를 보고 낸 돈이었다. 재호 씨는 마치 자신이 큰 돈을 베푸는 것처럼 말했다. 미숙이는 그 축의금을 받으며 고마움 대신 깊은 서운함과 서글픔을 느꼈다. 그 돈은 아버지가 베푼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자신들에게 베풀지 않았던 사랑의 부재를 확인시켜주는 증표 같았다. 그날 이후 미숙이는 아버지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다. 몇 년 전 순옥 씨가 갑자기 복통을 심하게 느껴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다. 검사 결과 담낭에 문제가 생겨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수술이요? 수술 안 하고 약으로는 안 됩니까? 나이가 많아서 수술은 위험할 텐데. 재호 씨는 순옥 씨의 상태보다 수술비 걱정부터 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빨리 수술하셔야 합니다. 미루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위험? 에이, 사람 목숨이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합니까? 좀 더 지켜봅시다. 요즘 의사들은 뭐만 하면 수술하라고 한다니까. 재호 씨는 순옥 씨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가려고 했다. 순옥 씨는 너무 아팠지만 남편의 모습에 더 서러웠다. 나 진짜 아파. 수술하고 싶어. 아프긴 뭐가 아파? 엄살 부리지 마. 집에 가서 약 좀 먹고 쉬면 괜찮아. 그때 병원에 도착한 민규와 미숙이가 재호 씨를 막아섰다. 엄마 수술해야 한다는데 무슨 소리세요?
엄마 아픈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민규가 분노하며 소리쳤다. 야, 이 자식아,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수술비가 한두 푼인 줄 알아? 그리고 나이 들어서 수술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 치료를 해야 살 거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에 엄마 잘못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숙이도 울먹이며 말했다. 지금 애비한테 대드는 거냐?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네 엄마 치료 안 해준대. 재호 씨는 자신을 몰아세우는 자식들의 모습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실랑이가 이어졌다. 결국 민규와 미숙이가 병원비와 수술비를 부담하겠다고 하고 나서야 재호 씨는 마지못해 수술에 동의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재호 씨는 병원에 있는 내내 병실이 비좁다느니 밥이 맛없다느니 간호사들이 불친절하다는 등 투덜거렸다. 그리고는 자식들이 낸 병원비를 두고 생색을 냈다. 내가 돈 아껴 쓰라고 교육해서 엄마가 아플 때 병원비도 대주는구나. 다 내 덕이다. 자식들은 기가 막혔다. 자신들의 돈으로 엄마 병원비를 냈는데 아버지는 그것마저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있었다. 순옥 씨는 병상에 누워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절망했다. 이 사람은 평생 변하지 않을 것이다.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가족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다. 순옥 씨 부부가 사는 집은 50년도 더 된 낡은 주택이었다. 여기저기 균열이 가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기도 했다. 순옥 씨는 재호 씨에게 여러 번 집 수리를 하자고 이야기했다. 집이 너무 낡았어. 비 새는 건 둘째치고 벽에 금 간 것 좀 봐. 이러다가 무너지겠어. 무너지긴 뭐가 무너져. 벽이야 원래 좀 갈라지는 거지. 비 새는 거야 대야 놓고 받으면 되고. 이러다가 사고나. 멀쩡한 집을 왜 고쳐. 그냥 살아. 재호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순옥 씨는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풍이 심하게 불었다. 밤새 비바람이 몰아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거실 천장 틈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리기까지 했다. 순옥 씨는 깜짝 놀라 재호 씨를 불렀다. 여보, 천장이 무너졌어. 재호 씨가 달려와 무너진 천장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이 비에 왜 천장이 무너져? 재수 없게. 사고가 난 것보다 집이 망가져 돈이 들어갈 일에 먼저 화를 내는 재호 씨의 모습에 순옥 씨는 할 말을 잃었다. 천장 잔해와 물을 치우는 것은 당연히 순옥 씨 몫이었다. 재호 씨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투덜거리기만 했다. 이걸 다 언제 치워? 돈 엄청 들어가게 생겼네. 내가 진작에 비 안 새게 하랬잖아. 순옥 씨는 어이가 없었다. 진작에 고치자고 했을 때는 돈 아깝다며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는 건가. 이 사건 이후 자식들이 찾아와 집 상태를 보고는 놀라 아우성이었다. 집에 이게 뭐예요? 당장 수리하세요. 아버지, 저희가 수리비 보탤 테니 제발 좀 고치세요. 하지만 재호 씨는 요지부동이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야. 니들 앞가림이나 잘해. 결국 집 수리는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졌다. 천장이 완전히 무너진 부분만 대충 막았을 뿐 벽의 균열이나 다른 문제점들은 그대로 방치되었다. 순옥 씨는 낡아가는 집처럼 자신의 삶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불안했다. 순옥 씨는 재호 씨의 지독한 인색함 뒤에는 뭔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재호 씨는 평생 돈을 벌어오면 순옥 씨에게 생활비만 최소한으로 주고 나머지는 전부 자신의 통장으로 관리했다. 통장 내역을 보여준 적도 없었다. 퇴직금이나 연금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어느 날 순옥 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발견했다.
재호 씨가 늘 아무에게도 손대지 못하게 했던 곳이었다. 호기심 반, 불안감 반으로 보자기에 매듭을 풀었다. 그 안에는 낡은 서류철과 함께 여러 개의 검은 비닐봉투가 들어있었다. 서류철을 보니 재호 씨 명의의 부동산 등기권리증 몇 개가 끼워져 있었다. 순옥 씨는 깜짝 놀랐다. 이 외진 곳에 집이 하나 더 있을 리가 없는데. 자세히 보니 시내 중심가와 번화가에 있는 꽤 값나가는 상가 건물과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이었다. 그것도 여러 개였다. 순옥 씨는 손이 떨렸다. 재호 씨가 평생 가족에게는 돈 한 푼 쓰지 않으면서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몰래 사모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가족의 행복과 건강보다 돈을 불리는 데만 미쳐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검은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이었다.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 뭉치들이 비닐봉투 가득 쌓여 있었다. 봉투마다 고무줄로 묶인 돈다발들이 셀 수 없이 들어있었다. 장롱 깊은 곳은 말 그대로 돈과 부동산 문서로 가득 찬 비밀 금고였던 것이다. 순옥 씨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평생 남편의 인색함 때문에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주지 못하고 아플 때도 병원비 걱정을 해야 했던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낡은 집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수리비 아깝다며 버티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모든 순간 남편은 이렇게 막대한 돈을 숨겨놓고 가족을 기만하고 있었던 것이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허탈감이 순옥 씨를 덮쳤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은 자신에게 가장 지독한 사기꾼이었다. 순옥 씨는 발견한 부동산 문서와 돈뭉치를 들고 자식들에게 연락했다. 민규와 미숙이는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에 순옥 씨 집으로 달려왔다. 순옥 씨는 자식들 앞에서 장롱 속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다. 자식들 역시 충격의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가 구두쇠인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엄청난 돈을 숨겨놓고 가족을 학대하듯이 살아왔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다. 민규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말도 안 돼. 이게 다 아버지 돈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 병원비 아깝다고 난리를 치셨는데 돈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때 아빠가 축의금 봉투만 덜렁 주면서 생색낼 때 그때도 아빠는 이런 돈을 숨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해줄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해주기 싫었던 거였어요. 순옥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럽게 울었다. 마침 외출했다 돌아온 재호 씨가 거실에 모여있는 가족들과 순옥 씨 손에 들린 서류철 그리고 장롱에서 꺼내진 비닐봉투들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이게 다 뭐야? 누가 내 물건에 손댔어? 재호 씨가 소리를 지르며 순옥 씨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민규가 그 앞을 막아섰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서 이 돈은 다 뭐냐고요? 무슨 돈? 아무것도 아니야. 당장 내놔. 재호 씨는 눈이 뒤집혀 돈뭉치를 뺏으려 했다. 우리한테 돈 없다고, 돈 아깝다고 그렇게 가족을 들들 볶고 살았으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숨겨놓고 쌩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한테는 10,000원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떨었으면서 이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할 짓이에요? 시끄러워 니들이 뭘 안다고 그래. 이건 다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이야. 누구한테도 줄 수 없어. 재호 씨는 끝까지 돈을 지키려고 발악했다. 그의 눈빛은 돈에 대한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가족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 아니 돈만이 그가 믿는 유일한 대상이었다. 우리는 돈보다 아버지 사랑이 더 필요했어요. 우리가 아플 때 병원비 걱정하는 아버지보다 우리 손 한번 잡아주는 아버지가 필요했다고요. 근데 아버지는 평생 돈만 쫓으셨어요. 우리는 아버지에게 그저 돈 쓰는 게 아까운 존재였을 뿐이에요. 닥쳐. 건방진 놈들. 이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돈 때문에 자식들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주고 아내가 죽을 뻔해도 돈 걱정만 했잖아. 이런 당신과 내가 어떻게 더 살 수 있겠어. 그렇게 좋아하는 돈 끌어안고 혼자 잘 살아봐. 이혼해. 순옥 씨는 단호하게 외쳤다. 재호 씨는 순옥 씨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돈 뭉치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왜 이혼을 해줘? 이 돈은 다 내 거야. 한 푼도 안 줄 거야. 박재호 씨의 장롱 속에서 발견된 막대한 부동산과 현금은 가족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 최순옥 씨는 자식들의 지지 아래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재호 씨의 지독한 인색함과 가사 비협조, 가족들에 대한 학대에 가까운 대우들이 밝혀졌다. 장롱 속 돈뭉치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족을 속여왔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재호 씨는 변호사를 고용해 재산을 지키려 안간힘을 썼고 순옥 씨와 자식들을 비난하며 거짓말을 늘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증거와 자식들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결국 법원은 최순옥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인정했고 재호 씨는 평생 숨겨왔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순옥 씨에게 지급해야만 했다. 그는 분노에 차 재판 결과에 불복했지만 이미 판결은 내려졌다. 순옥 씨는 이혼 후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비록 늦은 나이에 홀로 서기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돈 걱정에 벌벌 떨거나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었다. 자식들도 아버지의 돈 때문에 괴로워했던 과거를 딛고 어머니를 중심으로 다시 뭉쳤다. 박재호 씨는 홀로 덩그러니 남았다. 돈은 남았지만 돈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 그는 여전히 돈에 집착했지만 그 돈은 더 이상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의 황혼은 돈의 저주 속에서 쓸쓸하게 저물어갔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었다. 돈이라는 물질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의 사랑과 행복을 놓쳐버린 한 인간의 몰락이자 지독한 인색함이 어떻게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이었다. 순옥 씨는 비록 오랜 고통 끝에 자유를 찾았지만 그녀와 자식들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돈 귀신의 시인 남편의 저주는 황혼의 그림자처럼 그들의 삶에 길게 드리워졌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